자, 이번 시간은 로그 방정식에 대해서 좀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라는 기호와 더불어서 미지수 x를 구하는 그러한 방정식이 되겠죠. 우리 1학년 때 역시 sin x하고 코사인 x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때 x의 값을 구하라 이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단 사인이나 코사인이 주기함수다 보니까는 x의 범위를 우리 좀 한정해 볼까? x의 범위는 0에서부터 2파이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sin x의 값하고 코사인 x의 값이 같아야 돼? 그러면은 sin 45도 얼마예요? x는 45도. 우리가 호도법으로 나타냈으니까 4분의 파이. sin 45도 2분의 루트 2, 코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림을 그려서도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집니까? 오랜만에 한번 그려볼까? 자, 여기가 뭐야?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이렇게 해서 사인 그래프 하나 뿅 하고 그려봤어요. 이렇게 그려봤어. 그 다음에 코사인 x 그래프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렇게 그려봤어요. 그죠? 자, 그려보니까는 또 여기가 어디야? 지금 여기가 4분의 파이잖아. 여기가 얼마? 4분의 얼마? 5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인 값하고 코사인 값이 같아지는 것은 4분의 파이와 4분의 5파이. 그래서 x의 값은 5와 x는 4분의 5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여러분 1학년 때 배운 삼각방정식을 풀 때 어떻습니까?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또 사인 값하고 코사인 값이 같아야 되며 또 주어진 정의형 내에서 우리가 이 x의 값을 결정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따지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로그라는 기호와 더불어서 이 로그 방정식을 풀어낼 때도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풀어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말이죠. 여기 A가 양수이고 A가 1이 아니다. 왜 이런 조건을 주었습니까? 바로 미수에 대한 조건이죠. 미수는 양수이고 미수가 1이 아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fx라고 하는 것, gx라고 하는 것이 무슨 자리에 있어요? 진수 자리에 있죠. 그쵸? 진수 자리에 있단 말이야. 자, 이때 미수가 같으면은 뭐다? 진수도 같다라고 해서 식을 세울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걸러낼 때는 무엇을? 이러한 조건들을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fx가 양수 또 gx가 양수인 이 조건을 맞는 만족하는 이 x의 값만 답으로 해야 된다. 이러한 것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로그 A의 fx는 로그 B의 gx 이렇게 돼 있어. 자, 대표적으로 이거 뭐라고 불러요? 미수가 다르다라고 돼 있는데 이 경우에는 미수를 통일한다. 미수를 통일한다.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참고로 우리가 수원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형태는요. 이 미수가 다른 경우에 미수가 큰 것에 맞게 통일한다. 자, 미수가 큰 수와 같게, 미수가 큰 수와 같게 통일한다. 큰 수와 같게 통일한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요. 미수가 큰 수와 같게 통일하려면 그 미수의 관계가 바로 제곱수 관계예요. 바로 A라고 하는 것이 2의 K승이다. P의 K승이라고 할까요? P의 K승. 그러면 B라고 하는 것은 P의 K 프라임승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미수가 큰 것과 같게 이렇게 통일을 해 줄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럼 미수가 이렇게 P에 관한 제곱수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출제가 되느냐? 간혹 출제가 되지만은 그런 경우에는 바로 x의 값을 바로바로 구할 수가 없고요. 좀 더 복잡한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원에서는 미수가 다른 경우에는 미수가 제곱수 관계로 출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것도 미리 알고 문제에 접근하시면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치환을 이용해야 되는데 문제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오면 로그 A의 x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얘를 t로 치환할 수 있겠죠. 그쵸? 로그 A의 x가 t로 나왔다? 그러면 로그 x의 a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t분의 1이다? 이렇게 치환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 이제 그러면 첫 번째 개념 정리 1번 문항부터 천천히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문제를 보니까는 x가 나왔고 로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돼? 로그 방정식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로그 방정식을 풀 때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우리가 기본형에 충실해야 돼. 이 왼쪽에 로그 하나, 오른쪽에 로그 하나 등호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게 로그 방정식이란 말이야. 알겠니? 지금 왼쪽에 보면 로그가 두 개가 있고 오른쪽엔 로그가 하나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로그를 어쨌든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로그의 합은 진수의 곱이다라고 하는 로그의 성질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자, 뭐라고 쓸 수 있어? 로그 2x는 x-1 이꼴, 그 다음에 로그 x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변형해서 쓸 수 있죠. 준식으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야. 지금 보니까 여기 미수가 10이 생략되어서 그렇지 미수가 같지 않습니까? 같으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바로 등치법에 의해서 2x, x-1이라고 하는 것은 x의 제곱 플러스 3이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자, 정리하자 그랬더니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그죠?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워버렸어요. 그랬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x 마이너스 3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어서 x의 값이 두 개가 나왔어요. 3하고 마이너스 1.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은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요 자리에 2x라든지 x-1이라고 하는 것은 진수였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진수 조건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즉 2x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양수해야 되겠고 또 x-1도 반드시 양수해야 되겠고 또 x의 제곱 플러스 3도 반드시 양수해야 되겠다. 이걸 무슨 조건? 진수 조건이야. 진수 조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어.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1 넣으면 2x가 0보다 커질 수 있니? 안 되겠죠. 마이너스 1 넣어봐. 그러면 x-1이 0보다 커지겠니? 안 되겠지.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되는데 벌써 두 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해가 성립되질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식이 성립되지 않으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땐 해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 세 가지의 공통 범위를 찾아볼까? x가 양수, x가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x는 모든 실수. 이것의 공통 범위라고 하는 것은 x가 1보다 크다예요. 그러면 x가 1보다 큰 것만 답으로 선택해야 되니까 따라서 정답은 x는 3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야. 알겠죠? 이때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조건에 맞지 않는 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걸 이제 무연근이라고 할 수 있죠. 무연근. 이 계산을 위해서 우리가 조건 없이 문제를 일단 풀었잖아. 그치? 로그의 성질만 적용했는데 로그의 기본 성질이 뭐야? 진수가 양수일 때만 이러한 계산이 가능한 것이죠. 그죠? 진수가 음수일 때는 로그 값 자체가 뭐야? 정의될 수 없으니까. 그죠? 그러한 범위에 벗어난다라고 해서 이건 무연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이죠. 요 2번 문항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자, 미수를 먼저 보세요. 미수가 2이고 미수가 4예요. 제곱수 관계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4를 소인수분해해서 2를 앞으로 당겨서 2분의 1 이렇게 풀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분수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분수가 튀어나오게 되면 계산이 좀 어려워지죠.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런 방법을 써보자. 이 미수가 2도 있고 4도 있으면은 4로 통일시켜버리는 거야. 4로 통일시켜보자. 그래서 어떻게? 로그 4에 됐습니까? 4라고 하는 건 이렇게 써도 되지. 2의 2스. 그럼 여기에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돼? x-5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하, 그렇구나. 자, 그 다음에 로그 4의 x-2는 선생님 1은 어떻게 처리하죠? 아, 로그 4의 4 이렇게 쓸 수 있는 센스가 필요하죠. 아하, 그러니까 좌변은 로그 4의 x-5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우변은 로그 4의 x-2 곱하기 4가 되어서 미수가 같으니까 진수도 같아요 라는 등치법에 의하여 우리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어요? x-5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4x-8이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좀 더 정리할까?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라고 하는 것은 4x-5 좀 더 정리할까? x의 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얼마가 되냐? 30 여기를 누가 갑자기 3으로 써놨어요. 넘어가니까는 암산해버렸나봐 선생님이. 그지? 33이 돼버리겠네. 그죠? 오케이? 그래서 0. 그래서 인수분해하니까는 x-10이라고 x-3은 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의 값은 얼마야? 두 종류 10이라고 3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죠? 항상 우리가 이렇게 답을 구하고 난 뒤에는 무슨 조건을 따져봐야 돼? 이 로그의 기본 요건, 미수 조건이라든지 진수 조건을 따져봐야 되는데 세 번째 딱 보니까는 x-5가 0보다 커야 되고 x-2가 0보다 커야 된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요거 어떻게 해야 돼? 요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x가 5보다 크다야. 그러면 x가 5보다 큰 것을 만족하는 해라고 하는 것은
정답은 x는 11밖에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의 판단을 내리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보통 진수 조건부터 풀고 그렇게 문제풀이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제 부등식 처리를 잘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답을 먼저 구한 다음에 이 답을 넣어보면 되잖아. 3을 여기다 넣으면 진수가 음수가 돼버리죠. 3을 여기다 넣으면 얘는 양수가 되지만 왼쪽이 정의되지 않으니까 전체가 정의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해야 되겠고, 이 식이 만족하려면 x에는 오로지 11만 답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3번 문항을 풀 텐데요. 3번 문항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칸이 좀 부족하니까는 선생님이 칠판 하나 준비할게요. 자, 1이 나와라. 됐습니다. 자, 여기 먼저 보실 때 여러분 이런 말을 갖다가 자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접근법이라고 하죠. 접근법. 자, 조금 고상한 말로 접근법. 자, x의 2 로그 x는 100, x의 3승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미수에도 x가 있고, 이걸 미수라고 부르잖아. 지수에 로그가 들어가요. 특히 지수에 로그가 들어가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문제를 못 풉니다. 반드시 양변에 로그를 취해줘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나 정리하자. 뭐라고? 지수에 로그가 들어가면 다시 뭐라고? 지수에 로그가 들어가면 양변에 로그,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접근 방법은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로그 x의 2 로그 x는 x의 100의 x의 3승, 이렇게 써놓고 출발을 하는 거야. 그럼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지수는 뭐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뿅 나갈 수 있죠. 그러니까 2의 로그 x 곱하기 로그 x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00과 x의 3승 조개일 수 있죠. 로그 100 더하기 로그 x의 3승. 아하, 그렇구나.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뭔가 충돌이 생기지 않아요? 이 우변을 좀 더 정리해 놓으면 2 플러스 3 로그 x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바로 로그 x를 치환하고 싶어지는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로그 x는 t라고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좌변을 정리하면 2t의 제곱은 바로 우변은 2 플러스 3t. 아하, 그렇구나. 한쪽으로 넘기자. 2t의 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요 인수분해 되겠습니까? 바로 2t 마이너스 1에 또 t 마이너스 2.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가 붙어야 되겠죠? 그죠? 됐습니까? 이꼴 0. 그래서 t의 값이 두 종류가 나올 수 있어요. t의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5와 t의 값은 2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네. 근데 우리가 t 갖고 하는 거 아니죠? 무슨 갖고 해야 되는 거야? x에 갖고 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러면 로그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뭐가 생략된 거니? 상용로그니까 10이 생략됐고 10의 마이너스 2분의 1스? 좀 예쁘게 쓰면 루트 10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좀 더 이쁘게 쓰면은 10분의 루트 10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로그 x가 2다. 자, 여기 10이 생략됐으니까 올라가서 x의 값은 10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x의 값 두 개를 구할 수 있어요. 10분의 루트 10, 그 다음에 10의 제곱. 아하, 뭐라고? 100이라고. 끝에 100 이렇게 쓸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세 가지 스타일의 문제를 풀어봤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로그방 정식을 풀 때 답이 나오더라도 걸러줘야 된단 말이야. 선생님 여기서 왜 안 걸러주세요? 여기 보시면 x가 양수죠? 양수 나왔잖아요. x가 양수, 여기서 양수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기본 요건, 즉 x가 양수라는 기본 요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이런 식 자체를 세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서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답을 거르지 않고 했지만은 지금 이런 문제들 있죠. 로그가 합이나 차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해가 나왔다라고 해서 그 해를 갖다 무조건 모두 답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꼭 이렇게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 것만 답으로 해야 되겠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개념 정리 2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기로 하지요. 그렇죠. 자, 2번. 자, 개념 정리 2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x가 y가 모두 양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x가 y가 모두 양수다. 그리고 로그 y분의 x 더하기 로그 x의 y. 이거 뭐라고 읽었어요? 선생님 미안해요. 다시 로그 y를 밑으로 하는 x 플러스 로그 x를 밑으로 하는 y는 3분의 10이다 라고 했고요. x 곱하기 y가 144일 때 2분의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십시오 하는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풀까? 그죠? 자, 지금 보면은 x가 양수, y가 양수, 요것만 본다면 말이야, 여러분. x가 양수, y가 양수, 그 다음에 x 곱하기 y가 144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리고 2분의 x 플러스 y. 선생님 이거 산수유기하로 풀면 안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우리가 산수유기하 평균에서는 특별한 조건이 없어. 모든 실수, 즉 양수인 모든 실수에 대해서 곱이 일정할 때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고 합이 일정할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러한 특별한 조건을 더 만족해야 해라는 표현이 있네요. 이 특별한 조건을 더 만족해야 돼. 그럼 이 특별한 조건은 어떻게 처리하지? 보면 밑과 진수가 뒤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그 x의 y를 우리가 t라고 치환했다면 로그 y의 x는 당연히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t분의 1이다. 일단은 좀 이렇게 써주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준식을 뭐라고 쓸 수 있겠니? t분의 1 플러스 t라고 하는 것이 3분의 10이야. 이건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양변에 3t를 곱해주면은 3t를 곱해주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이 나오겠고 얘는 3t의 제곱 플러스 3t의 제곱은 10t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주니까 3t의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3은 0. 역시 이제 인수분해 되는 거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3t 마이너스 3에 t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쓸 수 있나? 뭐라고 자꾸 쓴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자꾸 실수를 하죠? 죄송합니다. 여기 플러스 1.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이 좀 없어요. 오늘은 아침에 좀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졸려. 자, 봐봐. 그랬더니 x가 얼마야? 3분의 1. 그 다음에 t가 3.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t가 뭐야? t가 얘들아, t가. 너그 x의 y를 갖다 t라고 놨으니까 얘가 3분의 1 아닙니까?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보면 로그 y의 x라고 하는 것은 뭐야? t분의 1이다. 서로 역수관계 되는 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y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x의 3분의 1승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우리가 x, y 값을 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노그 t가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즉 x의 y가 3이라고 한다면 이번에 y는 x의 3승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어서 구할 수 있을까? 근데 얘들아 이거 잘 생각해봐. 우리가 어차피 해가 x, y로 두 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거 아니야? 그래서 y가 x의 3승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면은 역시 x의 값이 나올 거야. 그리고 y의 관계가 나오겠지. 또 x에다가 y에다가 x의 3분의 1승을 넣어서 구하게 되면 그러한 x의 값과 또 그러한 y의 값의 관계가 있겠지. 근데 이 두 녀석의 구조가 뭐예요? 바로 대칭적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x의 값을 구하면 y의 값이 결정되고 y의 값이 구하면은 x의 값이 결정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이거 두 개 뭐 다 넣어봐서 언제 문제를 풀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 정도 이해하실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 대입을 해버리니까는 자,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자. 우리 뭘 가지고 문제를 풀까? 요걸 갖고 문제를 풀자. y 대신에 x의 4승을 넣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x 곱하기 y의 y라고 하는 것은 x의 4승 이렇게 쓸 수 있고 144는 12의 제곱 12라고 하는 것은 2의 2승 곱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래서 2의 2승 곱하기 3의 전체의 제곱. 자, 144를 소인수분해 하면은요 2의 4승 또 3의 2승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x의 값은 양수라고 했으니까 x는 여기다가 4제곱근 하면 되잖아. 4루트 그 다음에 2의 4승 3의 2승. 자, 여기서 x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데 플러스만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얘는 뭐야? 결국은 2에 그 다음에 요 4하고 요하고 약분하니까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루트 3 이렇게 해서 x의 값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x의 값이 결정되고 나면 y의 값도 결정할 수 있죠? 자, y는 뭐라고 했어요? y는 x의 3승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세제곱하면은 2의 3승, 그 다음에 또 3, 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고 결국은 24 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아하,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2분의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둘이 더해주면 되겠죠? 결론 2분의 x 플러스 y라고 하는 것은 2분의 x 대신에 무엇을 넣어주면 되겠어요? 2 루트 3, y 대신에 24 루트 3, 그러니까 2분의 얼마예요? 26 루트 3, 2로 나눠주니까 13 루트 3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2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왜 얘만 가지고 하셨어요? 이거 말고 이걸로 해주세요. 해도 결과가 뭐하다? 같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럼 보기가 두 개를 찾아라 이렇게 나오겠지. 만약에 다르다면.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대칭적 구조를 가지고 둘 중에 하나 좀 더 편한 식을 넣어서 문제를 푼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개념 정리 3번 문항 들어가기로 하겠는데요. 자,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y 더하기 1은 로그 2의 2x 플러스 y 플러스 3을 만족하는 바로 정수 xy의 값을 구해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우리가 xy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x가 진수 자리, y가 진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x가 양수, y가 양수, 그리고 2x 플러스 y 플러스 3도 양수. 이렇게 먼저 진수 조건에 의해서 주어진 식의 범위를 좀 한정해 놓고, 두 번째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덧셈으로 연결된 로그의 값은 진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요 1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까?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y 더하기 로그 2의 2 이렇게 쓸 수 있는 센스가 필요하죠. 2를 로그 2의 2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로그 2의 2x 플러스 y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 있네. 자, 좌변은 로그 2의 x 곱하기 y 곱하기 2 아름답게 2xy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우변은요. 로그 2의 2x 플러스 y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 있네. 자, 그러면 로그 2 같으니까는요. 바로 등치법에 의해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2xy라고 하는 것은 2x 플러스 y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넘겨 2x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는 3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 요거 어떻게 할까요? 2x로 묶을 수 있니? 자, 2x로 묶어. 그랬더니 y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 얘는 뭐라고 쓸까? y 마이너스 1 똑같이 써주세요. 됐습니까? 그러면 전개해봐봐. 2x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죠.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은 3. 그래서 살짝 넘겨서 정리를 하시면은요. 요거 뭘로 묶을 수 있니? 2x y 마이너스 1로 묶을 수 있지. y 마이너스 1로 묶으니까 2x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1은 4 이런 식을 세울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을 때 정수 조건이 있는 부정방정식은 두 1차식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 이렇게 고치라고 했죠. 알겠습니까? 자, 정수 조건이 있는 부정방정식 형태의 문제는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 이렇게 고쳐서 우리가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가 된다는 원리로 문제를 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 4라고 하는 것은 1 곱하기 4라고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자, 여기다 쓸까? 자, 1 곱하기 4라고 쓸 수도 있는 거고, 2 곱하기 2라고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4 곱하기 1로도 쓸 수 있는 것이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로도 쓸 수 있을 거고, 중중중. 이거 언제 다 확인해봐. 근데 얘들아, 여러분들 이런 센스가 있어야 돼. 2x-1은 어떠니? 죽었다 깨어나도 홀수죠. 2x-1이 짝수 2가 되거나 4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없죠. 그게 지워버린단 말이야. 그럼 2x-1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의 값이 0인데 x는 이미 양수이 된다라고 문제 대전제 조건에서 찾아냈어. 이것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이후에 될 것들도 다 안 되겠죠. 마이너스 2인 경우도 안 될 거고 마이너스 4인 경우도 안 될 거고. 그죠? 그 유일하게 2x-1은 1이고 y-1은 4여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2x-1이 1이어야 한다. 그래서 넘어가니까 2x는 2가 되면서 x의 값은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y-1은 4다. 이렇게 해가지고 y의 값은 5다. 이렇게 해가지고 x, y 값을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념 정리 3번 문항 풀이를 했는데 여러분 1학년 때 배웠던 부정방정식, 정수 조건이 있는 부정방정식, 그러면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개념 정리 4번부터 또 천천히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개념 정리 4번. 다음 방정식에 두 근 알파 베타라 했을 때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네요.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은요. 지금 주어진 방정식을 보면 스몰 x가 노그와 함께 쓰였어요. 이때 이 알파 베타는요. 바로 스몰 x야. 스몰 x의 두 근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여기다 쓸까? 자, 다음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했는데 이 다음 방정식은 노그 방정식이고 노그 방정식의 변수 미지수는 x죠. x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는 거야. x, 스몰 x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됐습니까? 자, 일단은요. 주어진 식을 갖다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정리를 해보자. 요거 이렇게 쓸 수 있을까? 노그 2의 4 더하기 노그 2의 x 곱하기 노그 2의 x 더하기 노그 2의 3 곱하기 노그 2의 x 마이너스 6은요. 이렇게 써놓았더니 결국은 노그 2의 x, 노그 2의 x, 노그 2의 x가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번 나오니까 노그 2의 스몰 x의 값을 선생님은 이제 t라고 치환을 해봤어요. t라고 치환을 해봤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주어진 방정식인데 로그 2의 4는 이제 알죠? 2 플러스 t, 그 다음에 또 t 플러스 노그 2의 3,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6은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전개하니까 t의 제곱 플러스 t의 제곱 2t 그 다음에 로그 2의 3 그러니까 2 플러스 로그 2의 3t 됐습니까? 이번에 마이너스 6은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잘 봐봐. 내가 아까 스몰 x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 x가 두 근을 갖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 두 근을 여기다 넣어볼까? 그러면 노그 2의 알파를 t1으로 구별하고 노그 2의 베타를 t2로 구별을 한번 해보겠어요. 그러면 결국 이 t1과 t2는 뭐예요? 주어진 t로 정리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t1과 t2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t2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스몰 x의 두 근의 곱이에요. 스몰 x의 두 근의 곱.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정식을 보면 알겠지만 인수분해에 의해서 그렇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의 구조가 아니죠. 그렇다고 근의 공식에다가 막 이런 숫자들을 집어넣어서 제곱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끔찍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 인수분해도 어렵고 그 다음에 근의 공식을 써서도 너무 복잡하다면 근각계수의 관계 쪽으로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자. t1 더하기 t2라고 한번 써봤어요. 그러면 두 근의 합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 2의 3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더 정리해보면은 노그 2의 알파를 t1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노그 2의 베타, t2를 갖다가 노그 2의 베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좌변을 적어놓고 보니까 이 좌변으로부터 노그 2의 알파 베타라는 이 두 근의 곱의 형태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변도 역시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죠. 요거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니? 2 플러스 노그 2의 3. 자, 좀 더 예쁘게 정리해주면은 로그 2 플러스 로그 2의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로그 2의 3. 이것은요, 역시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을 로그 2의 4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이런 센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쵸? 됐습니까? 요 좀 더 정리해주면은 결국은 마이너스 로그 2의 진수끼리 곱하니까 12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요 마이너스를 올려주니까 로그 2의 12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따라서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노그 2의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것이 노그 2의 12의 마이너스 1승.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결론적으로 12분의 1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자, 이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로그 방정식에서 두 근의 곱을 묻는다면 자, 자꾸 따라 읽어보세요. 로그 방정식에서
두 근, 스몰 x의 두 근의 곱을 묻는다면 치환된 방정식에 치환에 의해서 식을 세워본 이 2차 방정식 있죠? 치환된 방정식에 두 근의 합으로부터 바로 스몰 x의 두 근의 곱이 유도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알겠죠? 유도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됐지? 오케이? 아하, 바로 뭐야? t1 플러스 t2가 마이너스 2 로그 2 플러스 로그 2의 3인데 이 t1, t2가 곧 로그 2의 알파 더하기 로그 2의 베타. 그래서 로그 2의 알파 베타인데 요 값이 바로 마이너스 2 플러스 로그 2의 3과 같다. 그래서 좌변, 우변 정리해가지고 대응을 시켰더니 알파 베타의 값이 12분의 1이다. 그러면 굳이 이 t방정식을 풀지 않고 알파를 따로 베타를 따로 구하지 않아도 알파 곱하기 베타의 곱을 구할 수 있죠.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 개념 정리 5번 문항풀이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xy에 대한 연립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고요. x의 제곱 y의 4승은 1, 그 다음에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y 전체의 제곱은 3의 해를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변수에 로그가 있는 녀석과 로그가 없는 녀석으로 정리되어 있는 연립방정식이죠. 이 경우에 로그를 없앨 수 있으면 없애면 좋은데 주어진 이 식을 보면은 로그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로그가 없는 녀석에게 로그를 이렇게 로그를 취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준식의 양변에 로그를 좀 취해볼까요? 그래서 로그 미수는 뭘로? 2로 결정하면 되겠죠? 2의 x의 제곱 y의 4승은 로그 2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걸 이쁘게 정리하니까 2 로그 2의 스몰 x 더하기 4 로그 2의 스몰 y는 뭐야? 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아래식을 한번 딱 보니까는 어때요? 로그 2의 스몰 x, 로그 2의 스몰 y가 연속적으로 튀어나오니까 여러분들 이쯤 되면 뭐 하고 싶어져요? 치환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로그 2의 스몰 x의 값을 라지 x로, 그 다음에 로그 2의 스몰 y의 값을 라지 y로 치환해 놓고 식을 좀 바꿔볼까요? 자, 준식이는 어떻게 모양이 바뀔 수 있겠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 x 대신에 로그 2의 스몰 x 대신에 라지 x를 대입할 수 있죠. 근데 요거 2로 약분되니까 그냥 라지 x 플러스 이 라지 y는 0 이렇게 식을 하나 세울 수 있고, 요건 그대로 써서 라지 x 더하기 그 다음에 또 라지 y의 제곱은 0 이렇게 3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3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에서 y 값 구하는 게 좀 더 편리하네요. 그죠? 변변이 빼주기로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지워지니까 이 y 마이너스 y의 제곱은 마이너스 샴 이렇게 쓸 수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한쪽으로 넘겨줄까요? y의 제곱 마이너스 2라지 y 마이너스 샴은 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y-3, 그 다음에 y 플러스 1은 0. 이렇게 해서 라지 y의 값이 두 종류가 나와요. 그죠? 라지 y의 값이 무엇과 무엇이 나옵니까? 라지 y가 3일 때. 자, 요 3을 여기다 넣어주면 암산할 수 있니? 라지 x의 값은 마이너스 6. 자, 5와 라지 y의 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다 넣어주니까 라지 x의 값은 2.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라지 xy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스몰 xy를 구해야 되니까 결론. 자, 요것도 예쁘게 쓰자. 라지 x가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러그 2의 스몰 x의 값이 마이너스 6이니까 x의 값은 얼마예요? x의 값은 2의 마이너스 6승 64분의 1이죠. 그 다음에 라지 y의 값이 3이다. 라지 y의 값이 3이다. 라지 y의 값이 3이다. 라고 하면 러그 2의 스몰 y가 3 이렇게 돼 있을까? 스몰 y는 2의 3승 8이다 라고 해서 하나의 해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먼저 순서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 x, y인데 자, 얘는 x의 값이 64분의 1, 그 다음에 y의 값이 8 이렇게 하나의 해를 구했고요. 또는 자, 이번에는 또 x의 값이 얼마니? 2일 때 라지 x의 값이 2일 때니까
로그 2의 스몰 x의 값이 2, 그래서 x의 값은 2의 2승 4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y의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라지 y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로그 2의 라지 스몰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가지고 y의 값은 2의 마이너스 1승 2분의 1이야 이렇게 쓸 수 있네.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써야 되겠어? 4,2분의 1 이렇게 해서 두 쌍의 해를 구할 수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어때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 로그가 없는 식에 로그를 취해서 치환한다라는 거, 이 부분이 조금 어렵지 않았나 싶어요. 자, 이번엔 조금 더 복잡한 문제 한번 도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시험에 참 잘 나오는 형태인데요. 지금 6번과 7번 문제 시험에 잘 나오는 패턴들이니까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말이죠. 우리가 6번 문항을 잘 풀기 위해서는 이런 성질을 조금 알고 있어야 돼. A의 로그 B의 C다라는 게 있으면은 요 처음과 끝이 뭐 할 수 있다라고 했어. 선생님이 자리를 바꿀 수 있다라고 했어.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나 C 로그 B의 A로 쓸 수 있다. 잘 기억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주어진 준식을 보시면 준식이를 한번 보자. 여기 보면은 2 로그 10의 x죠. 여기 미수는 10이 생략이 된 것이니까 그러면 2하고 x 그 다음에 x 로그 10의 2죠. x하고 2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준식은 그냥 2 로그 x 2 로그 x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한번 써볼까? 준식은 2 로그 x 곱하기 2 로그 x 이렇게 써도 되고요. 마이너스 요 부분도 뭐라고 쓰면 되겠어? 3 곱하기 2 로그 x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마이너스 2의 1승 그 다음에 2 로그 x 이렇게 쓸 수 있고 플러스 4는 0. 역시 같은 형태가 반복되니까 여러분들 뭐 하고 싶어져요? 2 로그 x라고 하는 것을 t로 치환하고 싶어지죠. t로 치환하는데 2 로그 x는 반드시 양수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일단 치환을 했어요. 그러면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되죠? t의 제곱 마이너스 3t 요거 먼저 계산해야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5t 이렇게 쓸 수 있네. 그 다음에 플러스 4는 0. 인수분해 되네요. 그렇죠. t 마이너스 4하고 t 마이너스 1은요. 아, 쉽다. 그지? t의 값이 몇 종류예요? t의 값이 두 종류예요. 그죠? t의 값이 두 종류. 됐죠? 자, 그러면 t가 뭐야? 2의 로그 x의 값이 t의 값이죠. t의 값이 로그 2x의 값이 4다. 4는 2의 2승일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이거 뭐야? 등치법에 의해서 로그 x의 값이 2일 때, 즉 x의 값이 10의 2승 100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d의 값이 2의 로그 x의 값이 1이다 라고 돼 있어요. 1은 2의 0승이라는 이야기니까 결국 로그 x의 값이 0일 때, 즉 x의 값은 10의 0승 1일 때 이렇게 해서 x의 값이 두 종류가 나오는데 이 x 근들의 합을 구하라 이랬으니 100과 1을 더해주면 101이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개념 정리 6번 어렵지 않은데 요 성질을 모른다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요 성질 잘 기억해서 풀어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개념 정리 7번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개념 정리 7번. 자, 문제풀이가 조금 길 것 같아서요. 요 개념 정리 7번 문항은요. 좀 따로 떼서 선생님이 새로운 칠판에서 한번 같이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떨어져라. 자, 이게 잘 떨어져야 될 텐데요. 이거 떨어질까? 자, 새 칠판 하나 열었습니다. 쫑. 자, 여기다가 이렇게 좀 줄여서. 자, 문제는 잘 보이시죠? 자, x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쭉 주어졌어요. 근데 이 녀석이 꼭 두 개의 서로 다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은 k1, k2 두 개가 존재한대요. 자, 얘가 일단은 뭐예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거 바로 노그 방정식이죠. 노그 방정식이란 말이에요. 이 노그 방정식이 꼭 두 개의 서로 다른 실근을 가져야 한답니다. 그렇군요. 꼭 서로 다른 실근을 가져야 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 이때 k의 값은 k1과 k2 두 개가 존재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때 k1 더하기 k2의 값을 구하라. 자, 충분히 읽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말이죠.
문제를 보시면 로그 2의 x, 로그 2의 x, 로그 2의 x가 연속적으로 나와요. 아하, 로그 2의 x를 치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래서 로그 2의 x를 t라고 한번 놓아봤어요. 그러면 준식이는 t의 3승 마이너스 요 2가 앞으로 가고 tt 하니까 2t의 제곱. 요 정도는 여러분들 따라오시죠? 그 다음에 k 플러스 1, 그 다음에 요거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치환을 해놓고 보니까 몇 차 방정식이에요? 3차 방정식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 문과에서는요, 이 3차 방정식이 나오면 100%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3차 방정식은 거의 되질 않아요. 그러면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지? 자, 고차 방정식의 인수분해는 인수정리죠. 바로 상수의 약수들 중에 답이 있단 말이야. 알겠니? 그냥 미친 척하고 2를 한번 쓱 넣어볼까? 2를 한번 쓱 넣어볼게. 어떻게 되나? t에다가 2를 한번 쓱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1-2 플러스 k 플러스 1 마이너스 k는 0. 됐습니다. 보니까 얼마예요? 딱 0 돼버리죠? 그쵸? 0 돼버리니까는 결국은 이 t에 관한 3차 방정식 안에는 t-1이라는 인수를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잘 안 돼? 자, 다시 한번 쓸게. t의 3승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t 마이너스 k는 t-1과 어떤 녀석으로 인수분해가 된대. 알겠니? 오케이? 됐어요. 하실 수 있습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어떤 녀석은 어떻게 하지? 조립제법이라는 게 있죠. 조립제법. 이런 것도 보여줘야 되나? 1학년 때 우리가 다 한 건데. 그래도 한번 보여줄게. 여러분들 모르잖아. 그지? 자, 조립제법은 어떤 고차의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눌 때 쓰는 방법이죠. 먼저 개수들을 쭉 씁니다. 1, 마이너스 2. 자, t 변수를 놓고 개수 마이너스 2, 개수 k 플러스 1, 개수 마이너스 k. 그리고 1차식으로 나눌 때 그 1차식의 0대는 변수의 값, 바로 1. 그리고 요건 그대로 내려오죠. 요거 서로 곱하죠. 1. 둘이 더하죠. 마이너스 1. 이거 이렇게 곱하죠. 요렇게 곱하는 거야. 곱해서 여기다 쓰죠. 마이너스 1. 둘이 더하죠. k. 자, 요거 이렇게 곱해서 여기다 쓰니까 플러스 k. 둘이 더하죠. 0. 이렇게 해서 0이 될 때 나눠 떨어진다라고 하고 인수분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쓸 수 있어? 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k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됐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판단을 하나 하셔야 되는데요. 이 주어진 식이 0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런데 t 값은 3차 방정식이니까 최고 3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어요. 그죠?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는데 t값이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게 되면 스몰 x의 값도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게 되겠죠. 그죠? 근데 꼭 2개의 서로 다른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눈으로 보다시피 t값 하나는 결정이 되어 있어요. t의 값은 1이거나 5와 어떤 녀석이야 라고 결정이 돼야 돼. 그럼 어떤 녀석이야 했을 때 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k가 중근이 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중근이 되면 서로 다른 두 근의 형태만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첫 번째 접근 방법은요, 이 빨간색으로 쓴 이 2차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면 되니까 k의 값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k는 0이 중근을 갖는다. 중근. 그러면 판별식 d가 0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판별식 d. 즉, 1 마이너스 4k가 0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k의 값이 얼마? 4분의 1이다. 자, 이것을 우리 k1이라고 한번 해보자.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방법이 있죠? 바로 이 주어진 식이, 이 빨간색으로 쓴 이 2차식이 t-1과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묶어서 중근이 되겠죠. 그쵸? 중근이 되고 또 다른 어떤 식이 하나의 근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은 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k가 1이라는 근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근을 갖는다는 것은 대입을 하게 되면은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 다시 t의 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k는 0이 t 꼴 1과 다른 근을 가지면 된단 말이야. 다른 근. 1과 그 이외의 근. 이렇게 가지면 된단 말이야. t가 t 값이 이 2차 방정식이 t 이꼴 1과 그 이외의 근을 가지면은 바로 서로 중근이 되고 여기서 또 하나의 근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그냥 t에다가 2를 대입하세요. 대입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1-1 플러스 k는 0. 그래서 k의 값이 0이 나오겠네요. 자, 이 값을 갖다 우리가 k2라고 하자. 자, 혹시 요거 이해가 잘 안 되면은요, 여러분 k에다가 한번 0을 넣어보세요. k에다가 0을 넣어보니까 주어진 식 여기로 돌아가 볼게. 자, if k가 0이라면 t-2라고 t의 제곱 마이너스 t가 되지 않니? 지금 요 식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를 갖다 전개하니까 t-1, 그 다음에 t로 묶어. t-1과 t, 이렇게 t로 묶어봤어. 그러면 요거 어떻게 되겠어요? t-1의 제곱 곱하기 t는 0,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t의 값이 0이거나 5와 t의 값이 1이라는 중근을 갖죠.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x의 값이 뭐였니? 로그 2의 x가 우리가 t로 치환하지 않았어요. 그쵸?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했으니까 결국은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x의 값이 1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로그 2의 x의 값이 t인데 t의 값이 1이라는 얘기는 x의 값이 2죠. 그래서 x는 꼭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만 갖게 되는 형태가 나타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k의 값이 몇 종류? 두 종류가 되는데 그게 하나가 4분의 1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가 0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k의 값, k1 더하기 k2의 값은 4분의 1이다 라고 해서 1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좀 어렵죠? 이 로그 방정식을 풀 때 이렇게 어려운 응용 문제들은 물론 학교 시험의 빈도율로 한 10% 정도 이렇게 출제 가능성이 있지만 수능에서는 이러한 형태가 거의 100%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하시고, 또 우리가 항상 쉬운 것만 볼 수는 없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니까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드리니까 여러 번 보고 연습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는 노그 부등식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하겠습니다.